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와 이민 이혜경입니다. 이번 주 수업은 한국 이민 정책의 미래란 제목으로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본 과목을 총 정리하는 날입니다. 우선 한국 이민 정책의 변화와 이슈를 다루기 위해 이민 정책과 관련된 개념 과 유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한국 이민정책의 한계를 몇 가지 지적한 후 한국 사회에 괄목할 변화로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로 인구와 이민 관련 논의가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뜨거운 4가지 이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존 정책의 혁신이고, 둘째는 인구 위기와 이민, 셋째는 지방 소멸과 이민, 그리고 넷째는 이민청 신설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러므로 2차 시부터 이런 4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이슈들을 다 다루고 정리를 한 후에는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10주 동안의 수업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첫째, 이민에 대한 생각, 둘째, 한국 사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은 정보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 찾기란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본 과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은 따로 교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같이 참고 문헌은 맨 뒤편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의 목차는 1차 시에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와 이슈를 말씀드리고 2차 시부터 6차 시까지로 이어집니다. 1차 시입니다. 한국 이민정책의 변화와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민정책의 개념을 다루고 싶은데요. 이민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 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려는 정책입니다.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국가 간에 이렇게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전통 이민국에서는 이민법이라든지 국적법 또는 이민통합법 등으로 이러한 국민의 이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면 일본이라든지 한국 등 후발 이민국은 아직 이민법이라는 건 없고 출입국 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본 수업과 관계해서는 2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단계별 이민정책입니다. 그 단계 또한 여러 단계로 더 세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조금 묶어서 한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출입국을 관리하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외국 인력을 데려오는 외국 인력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들의 체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체류 관리 정책,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 통합 정책,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국적 관리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민자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집단이냐, 즉 대상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노동이민 정책, 그 다음에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정책, 가족 이민 정책, 비호 및 난민 이동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포 이민에 대한 정책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이민 정책의 틀은 보통 3가지예요.
그래서 경제적 이민, 그다음에 가족 이민, 비호 또는 난민 이민 이렇게 세 가지고 동포가 있는 이제 국가에서는 재외 동포 정책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 이민 정책의 한계로는 그간의 우리의 이제 정책은 이민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 그냥 외국 인력 정책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은 우리 스스로를 이민 국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통 이민 국가는 아니에요. 또 서유럽에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처럼 60년대 또는 뭐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금방 이민자를 받아들인 선발 이민 국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은 적어도 1980년대 이후에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후발 이민 국가의 하나예요. 더군다나 그러한 후발 이민 국가 중에서도 이민 변천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겪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특히 개도국 중에서 이민 유입국으로 변한 나라가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농담을 이제 많은 외국 분들이 또는 뭐 우리들이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한국 사람은 모르는 것이 세 가지 있다. 한국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는 스스로 잘 사는 국가인지 모른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전쟁 국가인가를 모른다라는 거고요. 셋째는 이웃 국가인 중국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만 모른다라는 어떤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이민 정책은 없었고 외국 인력 정책만 있었다. 그런데 그 외국 인력 정책 중에서도 외국 인력을 전문과 비전문 또는 전문가 단순으로 그냥 딱 둘로만 나눈 거예요. 사실 그런데 단순 인력 중에도 단순 노무 인력도 있을 수 있고 준숙련 인력, 뭐 숙련 인력, 기능 인력, 또 전문 인력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인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하나하나 하지 않고 그냥 전문 대 비전문으로 지금까지 너무 둘로만 나눠 왔다. 그리고 한국의 그 외국 인력 정책이 우수 인력을 굉장히 받아들이고자 노력했으나 굉장히 이민이 적었던 시절부터 이민자가 많아진 지금의 시절까지 우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전문 인력은 늘 한 4만 명, 많아야 5만 명도 안 되는 한 5만 명 미만으로 늘 일정했었고 소위 비전문 인력 또는 단순 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은 숫자에서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의 한국 외국 인력 정책의 한계는 우리는 단계가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 전문 이렇게 두 단계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연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2018년 12월에 우리나라도 영주권 전취주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귀화 단계로 가기 전에 영주권을 먼저 거치자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은 재외 동포이고요. 귀화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영주 단계를 먼저 거치고 귀화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인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통 이민국이라든지 또는 뭐 선발 이민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에 대해서 영주 자격을 잘 취득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이 영주를 거쳐서 귀화로 간다든지 이런 연계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영주 자격이라든지 귀화 자격을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어떤 분이 있는데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굉장히 짧은 구직 기간, 뭐 보통 한 3개월 내에 반드시 국내 기업에 고용이 되어야만 이제 그 사람이 영주를 뭐 신청할 수 있거나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격이 또는 여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그 다음에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영주자와 귀화자가 어느 정도의 의무와 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불분명한 거,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외국 인력 정책은 다양한 부처로 또는 다양한 위원회로 위원회만 해도 비슷한 일을 다루는 위원회가 3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외국인 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외국 인력 정책위원회도 있고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이민자에 대한 거를 다루는데도 위원회가 3수로 갈라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처에 따라 다루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허가제라든지 방문 취업제라든지 취업과 관련된 것은 고용부가 다루고 있고, 그런데 또 계절에 대한 계절 노동자라든지 또는 뭐 비자라든지 이런 거는 법무부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외교부가 다루고 있고, 유학생과 관계된 거는 교육부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결혼 이민자라든지 이런 또 이슈는 여가부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민자와 이민자 2세의 복지와 관련된 건 또 복지부가 달라요. 그러므로 굉장히 많은 부처에 대상 집단별로 또는 내용별로 이렇게 업무들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도 연계를 매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특히 인구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의 양적 변화인 건데요. 생산 연령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생산 연령 인구라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생산 연령 인구죠. 통상 인구와 관련돼서는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2016년을 정점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국인만 살펴본다면 그렇고요. 외국인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도 2016년에 이제 조금 낮아졌다가 2017년에 잠깐 올라갔다가 해서 2019년을 정점으로 해서 2020년부터는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보면 더 심각해요. 지방은 거의 2015년부터 지방의 생산 인구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를 살펴보면 고령 인구는 2020년에 약 815만 명이었는데요. 2030년, 이 10년 후면은 약 500만 명이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지방이 더 심각합니다. 혹시 이제 이런 그림이 나간다면 출생아 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1970년대까지는 그래도 해마다 약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8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한 80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90년대가 되면 또 한 70만 명으로 낮아지다가 2021년에 되면 한 해 동안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 인구를 기준할 때 향후 인구가 어느 정도 변하는가를 보면 생산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020년보다 10년이 지났을 때는 한 360만 명이 감소하고요. 또 다른 10년이 지나서 2040년이 되면 2030년과 비교할 때 거의 900만 명이 감소합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다 합하면 더 큰데요.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도 65세와 79세, 그 다음에 80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이 되었을 때 65세에서 79세 사이의 노령 인구는 약 370만이 증가할 때 80세 이상 인구가 130만 명이나 증가하고요. 2040년이 되면 65세에서 79세 인구가 550만이 증가할 때 80세 이상도 350만 명이나 증가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인구의 질적 변화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인구로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재외동포 또는 외국적 동포나 재외국민이 많아서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라든지 한국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서 세계화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가진 인구가 증가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많은 곳에 가보면 이미 글로벌 국제결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지역마다
그 현지 분들하고 결혼하신 한국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한국 분들은 민주화에 또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간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최근에 더욱 증가했죠. 그래서 최근에 K-팝이라든지 또는 뭐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으로 대표되는 K-무비라든지 또는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매우 높습니다. 인구에 대한 어떤 변화, 특히 양적인 변화가 매우 심각하다 보니 최근 인구와 이민 간에 관련된 논의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 이민 국가는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이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는 이민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발 이민 국가인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저출산 고령화를 겪었지요. 그래서 인구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자 이민국가가 아니라고 부정하던 독일도 1990년대 말, 특히 2000년대 초부터 이민국가임을 인식하고 이민에 대해서 개방적인 이민국가로 돌아섰습니다. 한 예로 2015년 유럽의 난민 위기 시에도 100만 명 이상의 시리안 난민을 받아들였고 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100만 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난민도 받아들였을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얘기해도 한편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러므로 인구 유입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 인구 문제 굉장히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민 유입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이 팽팽합니다. 그런데 단지 인구 문제 때문에 이민을 받아들이자 이런 조급한 도구적인, 수단적인 이민 정책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이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으로 잘 만들 것이냐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즉 한 번 쓰고 버리는 초청 인력으로서의 외국 인력 정책이 아니라 이민 정책으로서의 이민 정책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민 만능주의가 아니라 벌써 우리나라는 이미 나가고 들어오고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최근에는 인구와 이민 관련해서 4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4가지란 첫째는 기존 외국 인력 정책이 이제 좀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구 위기와 이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지방 소멸과 이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번째는 이민청 신설과 관련된 논의입니다.